좋아. 우리 언니 이름이? 화령? 아, 화령이? 이름이 멋진데요? 이화령. 이화령. 오케이. 이화령. 그러면 그 뭐야? 상목이랑 같이 성이 있으네요? 친척이죠? 아, 그래, 그래. 봅시다. 자, 자, 우선 그 전자의 경우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어디 갔어? 짜잔.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E라고 썼으니까 이제 전자고요. 그 전자에 전하량을 표현을 할 때 이제 앞에 이제 E를 쓰면 전자가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뒤에 이제 붙은 이 C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떻게 읽어요? 쿨롱이라고 있죠. 그래서 전자의 전하량은 기본적으로 저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 숫자가 앞으로 종종 나올 건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막 자주 나올 테니까 외워질 거고요. 자, 이들 여기서 이제 또 알아둬야 될 게 요겁니다. 자, 패러데이 상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패러데이 상수는 바로 전자 1몰의 전하량 크기를 패러데이 상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자 1몰의 전하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요렇게 보통 표기를 할 때 F로 쓰고요. 여기에 짜잔 짜잔 이걸 곱한 겁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상수는 F로 쓰는데 뭐하고 뭘 곱한 거냐면 전자 전하량 크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겁니다. NA라고 돼 있는데 이 NA가 바로 그 유명한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아보가드로 수 알죠? 자, 아보가드로 수의 의미가 뭐냐면 1몰에 해당하는 개수잖아요. 그럼 한 개 전하량 이거니까 1몰 개수 곱하면 1몰의 전하량이 나오겠지. 그럼 이제 계산은 저기 있는 자, 그 부는 떼고 크기만 보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에다가 자, 아보가드로 수 값이 얼마 정도 돼? 그 유명한 숫자 요렇게 되죠?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 단위가 상모크 왔어요? 상모크 누구랑 결혼한다며요? 결혼하자는 사람이 많다던데요. 뭐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그 많은 친구들이 결혼하자 그런다면서요. 허허이 상모 씨 진짜. 그래 알겠습니다. 성우 씨, 저 새로운 친구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인사도 안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 대놓고? 상우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무슨 아는 친구 있으면 인사도 하고 그럴 일이지. 진짜 안녕 해보세요. 아는 친구 있으면 인사하고 그냥 쌩까고 있고. 상우 진짜 사람 이상하다. 응? 그래. 자, 봅시다. 자, 아보가드로 수의 단위는 몰의 역수. 자, 오늘 전기화. 상우 씨, 여기 있어요. 상우 씨, 이번에 전기화학 나간다며. 수업자를 갖고 왔죠? 이따 보여줘, 알겠죠? 왜요? 왜 또 항상 힘이 없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는 엄청 힘차다면서. 그렇다는데? 나하고만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바람이요. 공기가 얘기해줬어요. 공기가.
말이야. 자, 하여튼 봅시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가 요거고 단위가 몰의 역수니까 그럼 요 둘을 곱하는 거예요. 요 둘을 곱하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96485가 나와. 96485. 아시겠죠?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위는 뭐냐? 단위는 쿨롱 퍼 몰. 그래서 단위가 이러하다라는 거를 항상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패러데이 상수는 저런 식으로 96485고 단위가 쿨롱 퍼 몰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전하량을 보통 전기화학에서는 이런 전자기 쪽에서는 전하량을 보통 Q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전하량이 Q 이렇게. 그럼 이때 여기서 그 전하량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은 원자핵의 전하량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 물체들의 전하량이 있지만 화학에서 중요한 전하량은 누구의 전하량이냐면 바로 전자의 전하량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그 전자 전하량을 화학에서 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마이너스 NEF. 저렇게 이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표현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저기 뭐냐? 이게 뭐냐? 자, 우선 앞에 붙은 마이너스는 그 전하량의 방향입니다. 전자 전하량은 플러스 방향입니까? 마이너스 방향입니까? 상목 씨.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빼줬고요. 자, 그다음 뒤에 붙은 NE라고 한 규빈이도 왔네. 규빈아 소리 잘 들려요? 규빈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규빈. 이거 타더라. 규빈 소리 잘 들려요? 그렇지. 그렇지. 규빈아 지금 이제 그거 전기화학인데 그 자기 그 카톡으로 내가 교재에 넣어놨거든요. 그거 받아서 보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현장에 상목 씨도 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뭐냐면 저기 화령이도 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방송 이상하면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요. 알겠죠? 그렇지. 화령 반가워. 그렇지. 그렇지. 규빈이 우왕. 당신은 헐이고요. 규빈은 우왕이에요. 규빈이가 당신 있다니까 헐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요? 하여튼 그래. 좋았어. 네. 자, 보자. 자, 그래서 전자의 전하량 표현은 앞에 이제 방향을 마이너스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N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바로 뭐다? 그 전자의 몰수 되겠습니다. 네, 몰수. 전자의 몰수다. 좋아. 자, 그러면 그 전자의 몰수에다가 이 F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짜잔 패러데이 상수예요. 보이시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패러데이 상수가 1몰에 해당하는 전자 1몰에 해당하는 전하량 크기거든.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전자가 1몰일 때 전하량이 이거면 전자가 만약 2몰이면 이거 여기다 뭘 곱해주면 되겠어요? 곱하기 2를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몰 전하량이 이거니까 2몰, 3몰, 4몰이면 여기다 몰수를 곱하면 전하량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겠지. 상무 씨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자의 전하량 표현을 앞으로 마이너스 NF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텐데 이 N이 바로 전자의 몰수에 해당한다. 상무 씨 알겠죠? 그렇죠?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다. 그 다음 1.2 전기에너지. 자, 전기에너지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 전기적인 일을 물리학적 관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기적인 일을 여러분 물리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Q는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Q는 전기적인 W는 QV 이런 수식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이때 여기에 있는 Q 요만큼이 전하량 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V 여기 바로 전압 혹은 전위차 라고 했던 걸 저 V라고 많이 표현을 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얘가 1이라고 쓰죠. 가장 중요한 이제 단위 관계를 한번 보시면 원줄이 어떻게 정의되냐면 바로 1쿨롱이 1볼트로 가속되는 걸 원줄이라고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쿨롱의 전하량이 1볼트로 가속이 되면 그때 에너지를 원줄이라 한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전하량 인쿨롱, 그 다음에 전압 1볼트 곱해서 원줄. 알겠죠? 그래서 기초전자계학에서 저 일렉트릭 웍을 저렇게 표현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자, 여기 전하량 표현을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마이너스 NF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전하량 표현을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E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또 전위차 표현이에요. 이게 물리학에서는 전압하고 전위차를 V로 표현을 하고 E는 물리학에서 전기장 크기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묘하게도 이게 이제 요거는 물리학에서 전기적인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화학에서는 요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학문 분야마다 이게 관습이 좀 다르기 때문에 표기 방법이 약간씩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적인 일을 생각을 할 때 물리 시간에는 QV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할 텐데 앞으로 화학 시간에는 마이너스 NF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를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좋다. 좋아 좋아. 아시겠죠? 저 논리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 자, 두 번째는 우선 또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 바로 자, 이제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 있죠. 그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델타 G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델타 G가 이게 바로
전기적인 일이에요. 전기적인 일. 오, 전기적인 일이 아까 어떻게 표현됐죠? 이거. 그래서 이 깁스 에너지 변화가 NFE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렇게 표현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깁스 에너지가 전기적인 일이 될 때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바로 등압, 등온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가 전기적인 일이 됩니다. 자, 저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텐데 우선은 저 논리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깁스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NFE 저렇게 표현을 한다. 잠시 알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관계를 꼭 외워놓읍시다. 그래서 등압, 등온 조건도 중요한데 막상 그냥 시험에는 깁스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 NF이다 이렇게만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저 사실을 꼭 기억해 둡시다. 그럼 왜 저런지는 뒤에서 다시 증명을 해볼게요. 상욱 씨, 깁스 에너지가 뭐라고요? 수식이 뭐? 꼭 기억하세요. 자자. 자, 그 다음 이제 뭘 해볼 것이냐. 뭘 해볼 거냐면, 뭘 한번 해볼 거냐. 뭘 한번 해보냐면, 자, 뭐 이걸 안 해볼 수는 없죠.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좀 여기 줄게요. 예. 전기화학을 했으니까 또 안 해볼 수 없는 거. 세 번째는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산화. 상우 씨, 산화 영어로 뭐예요? 산화 영어로. 좋아요. 활용? 산화 영어로. 이거 봐. 응? 이렇게 달라. 상국 씨? 박수! 박수 안 쳐? 박수! 잘했어요. 바로 봐. 옥시데이션이죠. 옥시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산화는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얻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잃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바로 잃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덕에 산화라는 일이 벌어지면 산화수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산화수는 증가하죠. 오, 잘했어요, 상목씨. 잘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환원. 자, 상목씨 명예회복의 시간. 환원 영어로? 환원 영어로.
그래요. 명예는 없는 걸로. 참, 활용 영어 화는 영어로? 그래요? 모를 수도 있죠. 자, 봅시다. 요거라고. 상무씨 이런 것도 몰라요. 어? 뭐라고요? 허허이 이제 또 선생님한테 대드네. 아니 상무씨 진짜. 상무씨. 상무씨 뭐 이제 뭐 나한테 화내고 그럴 거죠? 진짜 상무씨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환호는 역시나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잃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얘는 전자를 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화수가 감소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쟤는 뭐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산화하고 환호는 따로따로 일어나요? 항상 같이 일어나요? 항상 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산화와 환호는 언제나 동시에 일어난다.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산화와 환원이 언제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언제나 같아야 합니다. 이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산화환원 반응을 그래서 상욱씨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산화환원 반응을 영어로. 산화환원 반응 영어로 뭐라고? 바로 봐. 레독스 리액션이라고 해요. 항상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화하고 환원을 따로 떼서 말하지 않고 붙여서 말하는 거죠. 그럼 왜 난데없는 빨간소 반응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레드, 얘는 RED, 여기서 따온 말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옥스, 얘는 옥시데이션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옥스를 따고 레드를 따서 빨간소 반응. 그래서 저 레독스 리액션은 사전에도 영한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냥 완전히 완전히 독립적 단어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 레독스 리액션이라는 표현이 이제 종종 나올 거야. 참고하겠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연습 문제 1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베이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뜻이죠? 상무, 베이직 어떤 뜻이에요? 염기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염기성 조건에서 그 산화원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냐면 자, 불완전하게 제시된 반응식은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밑에 했을 걸. 자, 그 불완전한 반응식이 이제 이겁니다. 자, 이런 반응식이 있다고 칩시다. 자, 양쪽 저기에다가 불완전하다라고 쓴 건 양쪽을 고려하면 질량 보존 맞아요, 안 맞아요? 양쪽 고려하면 질량 보존 전혀 안 맞죠, 그렇죠? 왼쪽엔 아이오다인 하나인데 오른쪽엔 원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요. 근데 쟤를 완성해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저런 식으로 산화원원 반응식은 저렇게 불완전한 반응식을 툭 하고 제시를 하고 쟤를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춰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맨 처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요거부터 합니다. 자, 저 불완전한 반응식에서 산화수를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성목 C 아이오다인 마이너스에서는 뭐가 산화수가 얼마예요? 요게 산화수죠, 요게 산화수죠. 자, 그다음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야? 산소. 여기서는 이제 2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럼 망간 산화수는 얼마? 망간 산화수 여기서 7가가 되겠죠. 자, 여기 호돈소 물질에서는 산화수가 어떻게 됩니까? 호돈소에서는 뭐라고? 0이고요. 그다음 요소 망간의 산화수는 이건 이제 망간 산화수 뭐가 됩니까? 이거는 4 플러스. 그리고 산소는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제시된 반응식에서 각 원소들의 산화수를 체크를 한 다음에 누가 산화냐 누가 환원이냐를 살펴보려면 누가 산화수가 증가했고 누가 산화수가 감소하냐, 그걸로 산화와 환원을 판단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 주어져 있는 수식에서는 산소의 경우는 산화수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산소의 경우는 산화수가 변치 않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소는 여기서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누가 산화수가 증가하고 누가 산화수가 감소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아이오다인이, 자, 마이너스 1에서 0이면 산화수 증가예요, 산화수 감소예요? 산화수 증가죠. 바로 아이오다인 여기서 산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망간이 7 플러스에서 4 플러스가 된 거니까 요게 산화의 환원이에요. 요게 환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산화수 체크를 통해서 누가 산화하고 누가 환원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2. 자, 그러면 산화번쩍 반응식에 누가 있냐면 이게 있네요. 이게 결국 나중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 산화반쩍 반응식을 놓고 얘를 이제 어떻게 완성하느냐? 첫 번째는 여기다가 2를 써줍니다. 성목 씨 2를 써주는 이유는? 얘를 써주는 이유는? 바로 질량 보존이죠. 왜냐하면 생성물에서 아이오다인 원자가 2개가 있어야 되니까 반응물에도 아이오다인 원자가 2개가 있어야 되니 질량 보존을 위해서 여기 2를 써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또 누구를 써주느냐? 요렇게 전자 2개를 오른쪽에 써줍니다. 자, 전자 2개를 오른쪽에 써주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겠습니까? 전하량 보존 때문이겠죠. 자, 전하량 보존이라니 2i 마이너스면 1 마이너스 입자가 두 개니까 전체 전하량이 2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i2는 중성이기 때문에 양쪽의 전하량을 맞추려면 오른쪽에 전자를 더해 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산화 반쪽 반응식을 완성을 할 때 뭐를 고려해라? 질량 보존하고 전하량 보존을 고려해서 양쪽을 완성시켜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환원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 자, 환원 반쪽 반응은 누가 되는 거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얘가 여기다 쓸까? 얘가 요렇게 저렇게 되는 반응입니다. 맞죠? MnO4 마이너스가 MnO2가 되는 반응이 저 주어진 반응에서 환원 반쪽 반응인데 성우 씨 이때 저기서 우선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요? 역시 성우 씨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화려. 저기서 뭐부터 해야 되지? 뭐라고? 다시. 자, 바로 봐. 여기다가 요거를 더해야 되죠. 성우 씨? 맞아요? 자, 왜냐? 여기 산소 혼자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여기 산소 혼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바로 산소 2-의 질량 보존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산소 4개인데 산소 2개니까 산소를 2개를 더해주면 산소의 개수가 맞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성우씨 산소 얼마예요? 2 마이너스죠? 이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2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산소 산화수 2 마이너스인 것을 여기에 더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수용액 중에서 산소가 2 마이너스인 가장 흔한 물질이 뭐예요? 수용액 중에서 산소의 산화수가 2 마이너스인 가장 흔한 물질. 사무실 그게 뭐예요? 물이죠. 그래서 물의 형태로 산소 2 마이너스를 더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활용 이해했죠? 그렇지. 상목 C?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바로 여기다가 더하기 4H 플러스를 해야 되겠죠. 4H 플러스. 자, 얘는 뭐냐면 바로 H 플러스의 질량 보존이에요. 왜 그냥 수소가 아니라 수소 플러스의 질량 보존이냐면 바로 H2에 있는 수소의 산화수가 얼마예요? 얘가 1 플러스죠? 산소가 2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수소 1 플러스인 게 4개 있다는 얘기지. 오른쪽에. 그러면 왼쪽에도 똑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H 플러스를 4개를 이렇게 더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더하기. 짜잔. 전자 3개를 더해줍니다. 자, 전자 3개를 왜 더해주죠? 네, 전자 3개를 더해주는 이유는 바로 앞선 것처럼 전하량 보존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양변에 똑같이 OH-를 4개씩 더해줍니다. 우리는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등호를 놓고 양변에 같은 걸 더해줘도 똑같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압니다. 맞죠?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저런 걸 해도 저 그 화학 반응식이 성립한다는 건 아는데 왜 그런데 양변에 OH-를 더하는 걸까요? 상무 씨, 저 OH-를 더하는 이유가 뭐죠? 크게 뭐라고? 자, 뭐냐면 문제의 조건을 잘 보면 문제의 조건에 액성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염기성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염기성에서는 H 플러스가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것을 가지고 반응식을 구성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써주는 이 OH-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종의 pH 조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문제가 만약에 산성 조건이라고 하면 저대로 그냥 두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염기성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OH-를 양변에 더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지. 사무씨 알겠죠? 좋아. 자, 그럼 이때 저기서 이제 H 플러스하고 OH-가 같이 있어. 그럼 아까 상목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H 플러스하고 OH-가 같이 있으면 그냥 서로 가만히 있어 냉큼 반응해. H 플러스하고 OH-가 가만히 같이 있으면 그냥 있어 냉큼 반응해. 활용은. 냉큼 반응하죠. 뭐가 되죠? 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중화 반응이 되면서 4개의 H2O가 만들어지겠죠. 맞죠? 그러면 양변에 보시면 왼쪽에 H2O 4개, 오른쪽에 H2O 2개니까 같은 건 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수리적으로. 소거해주면 되겠죠? 그럼 쟤를 소거해버리면 값이 어떻게 된다? MnO4 마이너스 2H2O 더하기 3E 마이너스 한 다음에 MnO2 더하기 4OH 마이너스. 알겠죠?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무씨, 그 다음 라스트 터치는 뭐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상무씨?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 다음 뭐 해야 돼? 상무씨,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 다음 뭐 해야 돼? 상무씨 뭐 해야 돼? 그 다음 버러버러버러봐 네 번째 이거겠죠.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었죠?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걸 일치시켜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산화되는 전자 개수는 몇 개예요? 환원되는 건요? 그럼 어떻게 일치시키면 되겠어요? 바로 최소 공배수를 만들면 되겠죠? 그럼 최소 공배수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다가 뭘 곱해요?
여기다가는 3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뭘 곱해요? 2를 곱하면 최소 공배수 6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6을 만든 걸 2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2개를 더하면 전자가 똑같이 6개가 되어서 소수가 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이렇게 되겠네요. 6i 마이너스 2mnO4 마이너스 4H2O는 3i2 2mnO2 8OH 마이너스. 아시겠죠?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되었다. 자, 저렇게 사나워는 반응식 완성했던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